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아나운서 조소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24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 1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 지역이 해제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였는데요. 또한 해제 지역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해제, 현행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 전매 제한을 최대 3년으로 완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도금 대출 규제를 풀고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을 없애는 등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정부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1분기 서울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최원철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지난 1월 정부 부동산 부양책의 주요 내용을 잠시 짚어봤는데요. 자, 그럼 먼저 김준환 교수님께 올해 1분기 정부 부동산 부양책에 따른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 요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우리 정부 부동산 시장은 좀 계속 안 좋은 상황인데 크게 뭐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전국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청약 경쟁률을 볼 때도 전국, 특히 이제 인천 경기권보다는 굉장히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분양 물량을 따져 보니까 미분양 물량 전국이 이제 7만 약 5천 호 정도 미분양 물량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6%인 한 12,000여 가구가 이제 서울의 미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주택 수나 인구 수에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분양 물량도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가격 하락폭이 좀 굉장히 둔화됐습니다. 하락이 이제 멈추고 상승했다는 게 아니라 하락의 폭이 다른 지역 대비해서 상당히 하락폭을 줄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량도 최근에는 서서히 이제 거래량이 회복돼서 2월은 이제 한 2,000건이 넘게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최근 이런 거래량이 이제 2021년 10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전 거래량 대비로 해서 16개월 만에 가장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바닥을 찍은 것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이제 일부 지역들은 이제 가격 하락이 멈추고 소폭 이제 회복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한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가격이 이제 급락하는 것이 좀 멈추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특히 단기간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고요. 아마 연말까지는 이런 상황이 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뭐 더 악화되었다까지는 아니지만 회복되었다라는 말을 하기에도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최원철 교수께서는 올해 1분기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 어렵다가 지금 최근에 일산 부동산 대책 이후에 여러 가지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서 특히 지방 수요자들이 서울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완화를 해줬더니 지방 부동산 시장은 계속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서울 쪽으로 수요가 좀 몰리지 않나. 근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강남이나 강동이나 이런 쪽들이 이제 영끌 급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하게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금매가 나갔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실수요자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서울의 관심을 다시 높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금매가 소화가 되면서 최근에 강동구 같은 경우는 하락률이 멈추고 반등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속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FOMC가 5월 달에 과연 그 지금 빅스텝 또는 베이비 스텝으로 해서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올릴 것 같다. 근데 그게 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오펙 플러스에서 그 원유 생산을 감소를 하겠다 했더니 이제 바로 즉시 원유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연말까지 $100까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심해질 것 같고 그러면은 미국의 FOMC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계속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될 거고 근데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미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1.5%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미국이 뭐 베이비 스텝으로 또 올렸다 그러면 1.75%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경기 침체도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는 웬만하면 금리를 안 올리고 부동산이 조금이라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실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대외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지금 그 주택 시장이 빠르게 안정이 됐다, 다시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강남에 입성을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미 금매가 소진되고 집주인들은 이미 가격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금매를 찾는 실수요자들은 지금 관망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서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2월 달, 3월 달에 뭐 2,000건 이상이 거래가 됐다. 그래서 좀 살아나는 게 아니냐 하는 건데 근데 그 수요는 아까 얘기했대로 금매 나온 거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소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 분양시장 같은 경우 특히 둔촌 주공 같은 경우가 설마 완판이 되겠냐 했는데 완판이 됐죠.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그 영등포의 자이 아파트도 청약에서 완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이제 이런 시장들이 조금씩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실수요자 사이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까지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 미국이라든지 대외 변수들의 영향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타 지역에 비해서 서울의 부동산 관심은 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올해 1분기에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하락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지 김준환 교수님. 분명히 이제 그 가격 하락의 폭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둔화가 됐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서울 지역은 가격 하락이 이제 가격 하락이 아니라 급락이죠. 급락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꺾여서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이미 이제 하락에서 약간 이제 상승 쪽으로 반등한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지금 전세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하락폭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주택 구입 패턴을 보면 대부분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비율도 있지만 유주택자가 이제 다신지 주택을 더 구입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유주택자가 주택을 다시 더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세 가격이 이렇게 낮아지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갭투자라고 많이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이제 다주택자들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전세 가격이 낮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이게 집값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아까 최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우리 미국도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또 그 금리가 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마 서울이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이 약간 둔화됐지만 올해 안에 상승 국면으로 전체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기에는 아주 큰 제약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말까지는 이러한 시장 상황이 가격의 이런 상황들이 크게 변하지 않고 아마 지금 상황에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전세 가격의 하락폭도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이런 좀 상당한 변수들을 짚어주셨는데 최원철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전세 가격이 하락이 제일 많은 지역이 강남구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입주 물량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입주를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 청약을 받으신 분들이 잔금 내는 시점에 전세로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요새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전세를 좀 기피하고 특히 빌라왕 사태, 뭐 오피스텔왕, 건축왕 이런 전세 사태가 터지면서 전세를 다 기피하는 현상들이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세 세입자 구하는 게 전쟁이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오죽하면은 지금 그 역전세난 때문에 그 전세 그 갱신 계약하시는 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일부를 몇 억씩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거꾸로 지금 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이자를 차액만큼 이자를 지금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세 문제가 앞으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서울에. 그러니까 집값 상승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선순환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 나와도 이게 시장에서 반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예. 아까 잠깐 말씀 좀 해주셨는데 그 상반기에 급매물 거래 재개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 원인과 또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최 교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을 완화를 해줬어요. 예, 뭐 12억 이상 되는 아파트도 그 대출할 수 있게끔 다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내 집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충분히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되는데 문제는 급매물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급하게 팔아야 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연거를 했는데 내가 지금 도저히 그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이자를 감당을 못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다른 데 이사를 가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급매를 내놓은 것들, 그게 극히 일부일 뿐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집 10억 떨어졌어, 그러니까 빨리 내놔야지, 이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자기 개인 자산의 80%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이 오르거나 떨어질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영향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소수의 케이스를 일반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럼 상반기 급매물 거래 재개 분위기 김준환 교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1주택자보다는 이제 다주택자 그리고 이제 좀 자금에 여유 있게 구입하신 분보다는 이제 뭐 굉장히 대출을 많이 끼고 구입하신 그렇습니다. 분들이 이제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제 빨리 이제 주택을 이제 매도하기 위해서 내놓은 물건인데 초기 이제 급매물 매물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가격 하락폭이 한 1년 안 동안 한 20-30%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하락폭이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보기 어려운 정도로 하락폭이 컸는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20% 30%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것 같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일부 분들은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조금 이제 오를 것 같아.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수요 공급이 맞아서 급매물들이 소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지금 올라봐야 뭐 크게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급매물이 소화된 다음부터는 아마 거래량이 또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차후에 우리가 거래량이 계속 이 상태로 계속 늘어나면서 급매물 물건이 소화된 이후에도 다른 신규 물건들이 계속 소화가 된다면 시장이 좀 더 호전될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에 거래량이 크게 이렇게
전년 대비에 비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예측하는 게 정말 특히나 또 어려운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정부 부양책 발표 이후에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문의가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김준환 교수님. 이것도 이제 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항상 가격이 이제 막 떨어질 때는 이제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가격이 이제 막 떨어지다가 가격이 이제 또 신문 기사 이런데 조금 올랐다. 뭐 이제 바닥을 저점을 찍고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부동산이 바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전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가격 하락폭이 컸는데 굉장히 우리 일반 수요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뭐 입지가 양호한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증가했다, 관심이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게 수요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것이 구입으로 매매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은 좀 약간 조금 미지수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가 이제 단순 문의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 문의에 그쳤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문의가 활발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거를 또 서울 매수 심리 회복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최현철 교수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게 주택을 너무 쉽게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 MZ세대나 2030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SNS입니다. 그래서 뭐 각종 부동산 관련된 정보방이나 카페방이나 이런데 어떻게 하면 갭 투자해서 빨리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또 갭 투자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런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실수요자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웬만하면 그냥 부동산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거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전화해서 물어본다는 거는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서울 매수 심리 회복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지 김준환 교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을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매수 심리가 회복됐다라는 이런 관점을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쩌면 올해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최소 2, 3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올해 안에 상승할 것이다, 단기간에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연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 전체를 봤을 때도 전반적인 회복세는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그다음에 광역시의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제 근거로 보면 우리나라가 재작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지방 인구는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서울 수도권의 인구는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구 감소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지만 지방 도시, 지방 중소도시, 광역시 일부 지역들은 제가 보기 특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은 계속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제 주택 수요에 대한 것도 급감을 하게 되고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는 서울 수도권 특정 지역과 그 외 지역과의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눠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현철 교수께서 동의를 좀 하시나요? 최근에 영등포의 그 모 재건축 현장이 그 일반 분양이 완판이 되자마자 입주권, 그 조합원 입주권이 갑자기 3억에서 4억이 뛰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서울에 아직도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최근에 오피스 시장 잠깐 보면은 테란로나 여의도나 광화문, 그러니까 CBD 같은 지역들은 오피스, 프라임급 오피스가 지금 거의 상한가입니다.
공실은커녕 지금 굉장히 비싸요. 네. 근데 그 수요가 MZ 세대나 2030 세대들이 판교 테크노밸리 이런가 또 너무 멀다. 아, 우리는 회사가 강남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서울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뜨는 동네가 성수동입니다. 성수동에 최근에 IT 회사들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GTX나 이런 걸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욕망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2023년 1분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올해 서울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떨지 최원철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잘 됐다.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은데 단지 위치가 좋은 지역의 재건축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대단지로 개발이 되고 고밀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살기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재건축 지역들, 지금 신속통합하는 재건축 지역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서울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장이 갑자기 살아나거나 하진 어려울 텐데 지금 굉장히 빨리 재건축이 되는 목동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잠실이라든가 그 동부천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그 실수요자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서울의 부동산 시장 김준환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기권의 그 주택 가격 문제까지 아마 내년쯤 되면은 서서히 같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이제 서울 주택 가격이 그 이제 과거의 고점으로 급격하게 이제 회복하는기는 어려운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최소한 2년 전에 최고점을 회복하는 지역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 적정 시기는 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 교수님? 네, 그 내 집 마련이라는 것 자체가 실수요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이 없거나 1주택자가 평수를 좀 넓혀가거나. 근데 지금 정부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내 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제도도 내놨고 그다음에 공공분양 그래서 30년, 40년 모기지 부담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반값 아파트도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그 추첨제 물량을 좀 많이 크게 늘렸어요. 그러면은 그 2030 세대들도 내 집 마련은 서울에서 할 기회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뭐 올해는 아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특히 이제 청년 신혼부부들은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그런 제도들은 다 활용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주택자인데 뭐 집을 좀 넓혀가거나 하는 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달이 3%대까지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담보대출 좀 받아서 좋은 지역으로 이제 이주할 수는 있죠. 네,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되는 거고 그 은퇴자들은 과연 내가 비싼 세금을 내면서 이 지역에 사는 게 맞을까? 네, 이런 걱정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SH공사나 이런 데서는 대규모 은퇴자 마을을 서울이 아닌 지역에 지금 조성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굳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퇴자들 마을 별도로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끼리 좀 저렴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생애 주기별이라고 그러는데 생애 주기에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이 그 제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금매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죠. 실수요자들은.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라는 거는 올해가 좋다 내년에 좋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열심히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네,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준환 교수님, 서울에서 내 집 마련 언제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보통 내 집 마련이라 그러면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서 실거주하는 분들이 이제 일명 갈아타기라고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큰 평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강북에서 강남 이렇게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좀 약간 자기가 좀 실제로 대출 비율이 낮고
자기가 좀 어떤 현금 능력이 있어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갈아타기 형식으로 대형 평형이나 보다 좋은 강남이나 이런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1주택 실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가 한번 갈아타기를 한번 고려할 때는 지금 시기가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단지 이제 반면에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당분간은 공공주택의 분양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좀 기다리면서 계속 청약을 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이제 일부 다주택자 중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때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만류하고 싶은 게 지금은 이렇게 투자하는 시기에는 아주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면들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연말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는 이런 느긋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1월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따른 1분기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최원철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 하지만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